안녕하세요. I'm 정진호 PD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제가 갑자기 일을 뽑아가지고 방송을 한 주 건너뛰었고요. 이번 주 민숙이네 시간 만나겠습니다. 민숙이네 집주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광역시 의회 김민숙 의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민숙 의원입니다. 네, 갈수록 목소리에 힘이 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새 입자입니다. DT뉴스24 한지혜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재 기자입니다. 네, 두 분 두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열심히 지냈습니다. 열심히 지냈어요. 네. 진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잇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좀 고생스럽네요. 너무 유난 떠는 것 같긴 한데 신경 치료를 제가 지난해 가을에 받았거든요. 네. 네네. 그리고 1년도 안 돼가지고 잇몸 뼈도 많이 주저앉고 그래서 뽑아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임플란트 안 하셨죠, 두 분? 네네네. 저는 아직, 네. 예, 돈도 많이 들지만 고생스러우니까 꼭 잇몸 관리 잘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도 한번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우리 한지혜 기자님이 제안하신 아이템이에요. 이제 이번 달 말에 대전에서 전국 최초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이제 드디어 문을 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 논란들이 있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한재 기자님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우여곡절 끝에 지금 대전, 세종, 충남 넥슨호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이번 달 말에 이제 개원을 하는데요. 당초 이 어린이 재활병원 이름 두고도 명칭 두고도 논란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공공 빠지고 넥슨 그쵸. 어린이 병원 네. 이런 거 있었죠. 네. 기업 후원 명칭 사용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되게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때 아닌 잡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민선 8기 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그 전임자 지우기 논란의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이제 주목을 받고 전국 최초로 이제 대전에 건립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난 2020년 12월 이제 기공식을 열었었는데 그때 뭐 각계각층 인사 시민들이 이제 건립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이제 타일에 적어서 이것을 이제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제 건립을 앞두고 병원 1층에 이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타일을 활용한 기념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어떤 내용이 좀 불온한 불순한 그런 내용이 좀 있었어요. 네. 우리가 그때 병원 설립 등을 이끌고 또 관심을 독려하고 이런 시민사회를 민심을 모아갔던 이런 전임 이제 기관장 전임 인사들 타일을 제외하라는 그런 공문이 이제 만들어져서 통보가 됐다고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보면 2020년 당시에 기공식 당시에 응원합니다, 합니다라고 네네. 했던 그 메시지를 여러 사람이 썼는데 그 중에는 대전시장도 있을 것이고 허태정 당시에 전 대전시장, 교육감이라든지 교육감, 전 아니면은 복지부 장관, 국회의원, 네. 장관 이런 사람들이 썼는데 그걸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전에 있었던 그런 장들이나 이런 기관장이나 정치인들 건 빼라 이랬다는 네네. 얘기인 거죠? 네네. 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이것이 너무 이제 당시 건립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던 기관의 대표 또는 관계자들인데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대전의 시민이기도 하고 이것을 단순 이 정치인이라는 그 잣대로 이것을 너무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전 정권 흔적 지우기라는 논란으로 연결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기념물 타일의 의미에 대한 이정호 시장의 인식이 굉장히 부적절하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기념물 그 타일은 기공식 참여자의 응원 메시지였잖아요. 근데 그 자체로 기공식의 사실은 역사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기념물을 훼손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교체된 것이 아닌데 일부 인원의 메시지를 특별한 논의도 없이 제외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 빼라고 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이장호 시장님 걸 하나를 좀 써주시면 좋겠다라고도 요청을 했었는데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뺐다고 했는데 사실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교육감 등 정치인 개인으로서 그 자리에 사실은 참석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병원의 설립에 국회와 그리고 시 교육청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그런 해당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참석한 거기 때문에 그런 기부한 사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은 굉장히 부적절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 다들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게 건우 아빠라는 그 김동석 토닥토닥 이사장 뭐 그분 중심으로 해서 이 운동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뭐 지역의 국회의원인 그 박범계 의원이 이제 그 아이템을 이제 힘을 실어줬었고 그리고 이제 그게 19대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에까지 가서 네. 대선 공약으로까지 이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이게 가시화가 됐고요. 뭐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후부터 보였던 모습이 예를 들어서 뭐 지난 민선 7기 때 호태정 당시 시장 때 막 그 명칭 얘기도 하셨지만은 넥슨이 100억 원을 후원했다. 라고 보도 났을 때만 해도 와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명칭도 뭐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또 병원장 선임도 그렇고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넥슨이 관여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수 들어 있어서 이게 공공성을 훼손했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다가 결국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이장우 대전시장 민선 8기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번에는 뭐 병원 그 설립 운영위원회에서 뭐 과거에 그 민선 7기 관련자들과 뭐 가까웠다 뭐 이런 이유가 됐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김동석 이사장이 배제가 되고 어느 순간 갑자기 의사를 뽑는다고 하는데 의사들이 잘 모집도 안 네. 되고 뭐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어린이 재활병원이라는 공공성을 가진 그 본래 목적보다는 이게 정치 쟁점 이념이 네. 좀 덧붙여지어서 좀 누더기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 아쉽고 좀 안타깝다라는 사실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의원으로서 여기가 집행기관이 아니고 심의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 행정에 대해서 잘 감시할 수 있도록 또 운영위원회도 구성하는 게 되게 바람직한데 지금 이제 그 전 운영위원회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바뀌었거든요. 한 명만 제외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조례 개정을 좀 검토해봐야겠다라는 좀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시민들 그리고 이제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 그 어린이들을 위하여서 만들어지는 공공병원인데 어느 순간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느 순간 특정 정치 집단이 이거를 자신들의 정치적 그런 산물로서 좀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사실 보이긴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모습들이 이어져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거 보면서 물론 지금 민선 8기도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지만은 민선 7기 대전시와 그다음에 또 이 병원 설립을 위해서 좀 많은 역할을 했던 토닥토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당위성과 그 상징성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신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병원이 그분들의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젠다가 어느 순간 그분들의 것으로 가고 그분들을 통해서만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이런 분위기도 사실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이 이제 명칭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의사 인력 수급 불안 이 문제까지 정말 진짜 우여곡절 끝에 개원하는데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자꾸 해석되고 판단되고 이 정치 쟁점화되는 논란에 휩싸이는 게 참 보기가 좋지가 않다. 요번 사건도 충분히 이제 건립 주체인 시와 이제 충남대병원이 잘 대처해 잡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참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최근에 이제 이장호 시장이 직접 공식 석상에서 이 문제를 또 언급을 하기도 했었어요. 유치하고 사소한 일로 오해 사지 않도록 해라 이제 당부를 했는데 말하는 거는 정치인이든 누구든 노력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뭐 이름이 들어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했고 자신은 이제 내용도 모르고 처음 듣는 얘기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는 그 말 그 뜻 그대로 이해하긴 힘들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들이 이런 거에 또 너무 광판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보면은 너무 이름 남발하는 것도 사실 저는 썩 보기 좋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논산에 가면 탑정호 출렁다리 있잖아요. 네. 거기도 보면은 뭐 그 당시 시장 뭐 논산시장 황명선 딱 써 있는데 그 다리가 황명선 시장이 만든 다리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정치인들이 여기저기에 뭔가 새로운 뭐 조형물이나 기념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본인 이름 넣는 거를 너무 좀 과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서
아예 다 안 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장우 시장 이번처럼 콕 집어서 하는 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그런 거 좀 덜 하면 좋겠다. 네. 그냥 대전시장 그러면 뭐 아니,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쵸, 뭐 대전시 그런 아니면 해도 되고 대전 시민. 대전시 해도 대전시를 되고, 대표하는 대전시. 대전시장 아니, 대전 뭐 이렇게 시민. 하던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 음식점 같은 데 가면은 그 유명한 사람들 다녀가면 왜 서명 받아서 벽에 붙여놓는 네. 집들 많잖아요. 네네. 보면 정치인들 꼭 뭐 무슨 뭐 시장, 국회의원 아니면 구청장 누구 이렇게 써요. 그 사람들이 그거 보면 아, 저 사람도 여기 다녀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식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어떤 이렇게 시장이나 시장 출신 인사가 뭐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대전 시민 뭐 땡땡땡 이렇게 썼다고 해봐요. 그러면 저는 손님들이 훨씬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저 사람 겸손하다 이런 생각하고. 보기에도 그렇죠.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밝힌 건 아닐까. 뭐.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철학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말 뭐 개원 직전까지도 이런 뭐 타일 하나 놓고도 이런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원 이유가 다 걱정이에요. 그쵸? 사실 지금 의사 이제 너무 개원을 부족하고.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를 좀 지금 시에서 좀 지원하고 있느냐라는 거를 물어봤는데 전혀 지원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토닥토닥에서 예를 들면은 뭐 시민 후원 근무로 뭐 준비하고 무장의 놀이터도 1층에 하는 것도 시민 후원금으로 진행되고 도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후원금으로 진행되고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사실 토닥토닥 것도 아니고 그죠? 뭐 넥슨 것도 아니었고 뭐 이렇게 어쨌든 공공재활병원으로 지정되었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대전시에 좀 지원도 필요할 것이고 잘 오픈돼서 정말 많이 아픈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병원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아시다시피 의사 수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뭐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파견 오고 대전광역시 그 공보의 소속 공보의가 파견 임시적으로 오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임시적으로 운영된 게 얼마나 불안정하겠어요. 사실 여는 것도 그러니까 문 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운영도 참 걱정됩니다. 그래서 참 그 좋게 출발했던 모델이 가장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 아닌가 싶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이거는 저하고 김민숙 의원님하고 둘이 이제 생각해 본 건데, 대전시 요즘에 거리에 상당히 많은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청취하시는 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뭐 과거에는 불과 이제 몇 주 전에는 국가산업단지 160만 평이 우리 대전을 도배했었고, 뭐 최근에는 독일 머크사하고 SK온 뭐 투자 유치 이거 관련해서 엄청나게 현수막이 도배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홍보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홍보 내용이 과연 사실과 부합하는가. 이거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선은 현수막 게시 이거 불법 아니에요, 대부분이? 5분 발언을 했는데도 전혀 달라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속상하고요. 요즘에 다니면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아니 불법 아니냐고. 이거 각 불법이죠. 자치구에서 단속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왜 안 하냐고. 그러게 말입니다. 얘기도 하고 전화도 돌리고 하는데도 조금 그렇고 또 불법 현수막이기도 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이 조금 더 어려운 위험한, 부분이 네. 많죠. 이 국가산단 예를 들면 예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국가산업 첨단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요. 결정이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현수막 그리고 언론도 대부분 그렇게 보도해요. 뭐 국가산단 160만 평 뭐 최대 뭐 확보 뭐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 분명히 문제 아니에요? 사실과 다른 거잖아요. 너무 앞서가서 하는 내용이죠. 예, 그러면 되게 언론도 앞서가서, 그런 지적해야 되는데 잘 안 해요, 보면은. 기업 유치도 우리 그때 말씀드렸지만, 뭐, 팹리스 뭐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은, 기업 유치도 되게 의문이라는 거죠. 과연 그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사실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독일 머크사, 뭐, 대전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인가요? 네. 하고 이제 머크사 이제 그 바이오 관련 그 CEO하고 서울에서 호텔에서 그 MOU 맺었잖아요. 네. 네네. 그 관련해 갖고 뭐 독일 최대 뭐 세계 최고로 오래된 제약회사인 머크사하고 대전에 뭐 투자 유치 확정 뭐 머크사 대전 머크사 품은 대전시 뭐 이런 온갖 그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거 사실 투자 유치가 확정된 게 아니라 머크사가 투자를 하기 위해 협력하자라는 MOU가 체결된 거잖아요. 네. 그 MOU는 안 지켜도 그만인 거고. 맞습니다. 계약서가 아니니까요. 예, 그냥 우리 한번 이야기나 나눠봅시다라는 그런 정도의 문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MOU 체결할 때 어느 정도 금액 정도는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억 원,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뭐 체결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투자 액수도 안 나와요. 그래서 구체적인 투자 규모, 뭐 액수, 시기, 뭐 인센티브 같은 것들 하나도 전혀 아직은 없죠. 네, 공개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투자 협력, 그러니까 MOU를 맺으면 사실은 투자 협력에 대한 어떤 조건이 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대전시에서는 머크회사에서 어떤 당근을 또 제시했을지에 대한 뭐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알려지지 않아서 사실 되게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MOU도 뭐 투자한 거에 대해서 확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구체적으로 요즘에는 많이 제시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나 없고 그냥 단지 홍보에 그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움을 많이 그 했습니다. 대전시 발표나 아니면은 지역 언론 대부분이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산자부에서도 뭐 이렇게 투자 협력을 위해서 서로 이제 MOU를 체결한 거고 아직 확정된 건 없다. 연말 정도에 가야 뭔가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정도예요. 근데 지금 도배된 거 보면은 다 이미 확정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저는 언론에서. 그날도 이제 기자회견 끝나고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 이 구체적인 투자 액수가 어떻게 되냐, 규모가 어떻게 되냐, 또 시기, 또 시가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말을 했는데 이 파격적인 제안이라는 것도 안 겁나네. 밝혀지잖아요. 밝혀지지 겁나. 않아요. 얼마나 파격적인 제안이길래 파격적인 제안이라고 할까? 이것도 되게 궁금한 지점인데 이제 머크사 이사회 승인이 이제 연말에 있으니까 그 승인을 거쳐야지 시가 발표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어가지고 그날 굉장히 뭐 알맹이가 없었죠. 아니 질문이 있었다고 하면은 관련한 기사 또 알맹이가 없었다 이런 내용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보도 제가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었고 사실 지난해 11월에 이장우 시장이 독일에 다녀옵니다. 머크사 본사에 가서 본사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눴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요. 이 머크사가 바이오 관련된 사업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 관련 사업도 하지만은 반도체 분야 사업도 크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 머크사의 반도체 관련 사업을 유치를 해오겠다. 그래서 대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에 이걸 유치하겠다라고 하면서 갔어요. 그러고 떠났거든요. 작년 11월에.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은 뭐 둔곡에다가 땅을 이제 공급하고 또 품목도 반도체가 아니라 바이오 관련이에요. 그러니까 얘기가 싹 달라졌죠. 품목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그 입주하는 위치도 달라지고 이런 거 지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적 한번 해주세요. 깊이 한번 이게 기자님 아무것도, 취재해봐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둔곡지구가요. 그 당시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양가가요 평당 15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대전시가 이 산단 이 국제 비즈니스 과학 비즈니스 벨트에 조성된 그 산업 용지는 완판이 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둔곡에 뭔가 부지를 제공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사용 가능한 완판됐다고 최대, 했는데 최대. 그 제공되는 부지는 누구 건지 그리고 공급하는 금액 그러니까 그 분양하는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 한번 취재해 보면은 좀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얼른 연말이 돼가지고 아니 연말 아니어도 그렇죠. 이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제공한다는데 얼마에 제공한다고 했냐 이런 건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한번 취재를 예, 깊게 기대하겠습니다.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크사 관련한 그 투자 관련된 것도 확정이 아닌데 막 굉장히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고 있고 미래형 환승센터 이것도 좀 문제였죠. 한때 또 대전의 전역에 현수막이 막 정말 많았어요. 그렇죠. 대전역에다가 그 드론 택시 같은 거 떠다니는 미래형 환승센터가 생길 거다. 대전시가 시범 사업에 선정됐다. 근데 그것도 사실하고 좀 거리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1,500억짜리 사업인데 이게 정부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사람 이렇게 정해가지고 한 거였고, 그러니까 연구 용역만 하는 거예요. 연구 용역만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아 맞아. 연구 용역만 그래서 편성이 됐어. 받기로 된 거는 2억 5천만 맞아요. 원이 전부입니다. 사업비가 1,500억 원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정부 국비 지원이 만약에 설사 이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450억 지원받고 나머지 1,000억 원 정도는 대전시가 부담해야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치 막 국비 확보됐고 막 이런 식으로 홍보했다라는 거는 사실과 많이 다르죠. 드론 택시 이런 거 다니면 정말 우주 시대 뭐 멋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네. 만약에 저는 궁금한 게 드론 택시가 하늘에서 교통사고 나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원래는 뭐 어디 설치하고 뭐 어디 이런 거를 다 정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대전은 그리고 드론 규제가 심한 지역이잖아요. 군 시설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그 규제적으로도 이게 규제가 이렇게 심한데 이게 시범으로 가능한 건지도 의문이죠. 국토부도요. 그래서 이거 그냥 시범사업 공모다. 그래서 기본기획비 지원만 확정한 거고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거 없다. 이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보가 제공되는 거는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제재를 좀 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거는. 아무도 제재를 할 수. 대전시가 직접 걸지는 않고 보니까 대전사랑 시민협의회 뭐 이런 그치, 단체들을 단체 뭐. 이용해서 걸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단체들도 대전시로부터 지원 예산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전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그런 단체들이 대전시정 홍보에 일정 정도 참여한다라는 조건들이 있어가지고 대전시에서 뭔가 협조가 오면 그런 현수막 달기도 하잖아요. 네.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모든 시민단체에서도 약간 벌벌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해야 돼.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좀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주변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역이 뭐 시민단체들도 그렇고요. 언론도 그렇고 제가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어려움이야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어려운 거를 무릅쓰고 뭔가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게 뭐 시민단체의 존재 이유기도 하고 또 언론의 그 역할이기도 네.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역에서 너무 그런 얘기가 없어가지고 좀 화가 나더라고요. SK온도 마찬가지로 뭐 이 사례와 되게 비슷한데 사실 그 SK온은 현재 갖고 있는 연구원 시설을 확장해가지고 뭐 일부 시설을 신축하겠다라고 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도 대전시에 행정 지원을 약속했는데 그 의미가 뭘까라는 거를 되게 고민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인허가 아니면 뭐 규제 완화 정도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과정에서 안 되는 걸 되게 알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린벨트 적인데 뭐 풀어줘야 되거나 지형을 변경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기타 뭐 환경 이슈가 있어서 안 되는 걸 이렇게 하면 뭐 우리가 지원하겠다 뭐 이런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기자님께서 지속적으로 좀 잘 살펴봐 주시고 저도 좀 기승전 살펴보도록 한지이네요, 하겠어요. 오늘은. 그리고 또 하나가 네. 400개 넘는 일자리를 신규 창출에 대한 언급도 하셨잖아요. 요즘에 이런 연구소 이런 거에서 제가 이제 연구소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는데 400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냐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요즘엔 AI나 뭐 이렇게 다 기계 뭐 로봇으로 다 거의 다 진행되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띡 누르고 뭐 이렇게 하는 형태인데 400개 어떻게 만들어? 그들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렇게 일자리가 창출됐는지도 나중에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또 한 그렇죠. 가지는 SK온 말씀하셨으니까 뭐 4,600억 원 투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대전시 곳곳에 현수막에 내걸려 있는데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SK온이 자체 판단에 의해서 마침 대전 그 대덕 특구에 SK 연구소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뭐뭐를 해야지라고 기업이 결정한 건데 그거를 대전시가 투자를 유치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지나친 홍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스타벅스나 버거킹 가맹점 몇 개 내면은 어디서 생기면은 대전시 스타벅스 얼마 유치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좀 너무 그러니까 홍보는 할 수 있는데 좀 과하다 내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를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거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행안부 평가인데요.
그 행안부 평가에서 요번에 또 4년 연속 우수 자치단체 선정이 되어서 뭐 정성 평가 부분에서는 1위, 정량 평가에서는 3위 정도의 우수한 사례로 또 많이 선정되어서 그게 또 굉장히 좀 이슈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뭐 행정부 시장인가 기자들 불러가지고 특별히 또 브리핑도 했다면서요? 그렇죠. 자료도 내고 따로 내려와가지고 간담회 갑작스럽게 또 내려와서 이야기했죠. 성과 자랑 많이 한 사례인데 근데 어때요 실제 보니까 의원님? 또 우리가 냈던 보도 자료하고 행안부 보도 자료를 보면은 좀 다르더라고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선정된 우수 사례를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전광역시에는 시 그리고 지역대학 워킹그룹 운영 및 공동 홍보 그리고 대학 협력 공모 사업 등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학과 지자체의 네? 연계 협력을 강화를 도모하였다 뭐 이런 모범 얘기가 사례. 네, 있었었죠. 그게요? 그 라이즈 사업 떨어졌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한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라이즈 사업 네. 공모는 왜 떨어졌는지 진짜 너무 궁금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신뢰성에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 대전시의 보도자료에서는 선정된 우수 사례에서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뭐 우수 사례가 있었는데 네 이것도 뭐 자화자찬하는 게 굉장히 좀 덧없이 느껴지는 그거 얼마 전에 그런 뭐 부분이었어요. 공모 대상 없음 뭐 이거 하자던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 대상 기간이 22년 전체잖아요. 네, 1년, 네. 그래서 그 절반인 후반기를 운영했던 뭐 민선 8기 체제가 자신들의 행정력을 또 인정받는 결과라고 자평하는 것이 좀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참고로 제가 뭐 이렇게 쭉 보면서 정성 부분 우수 사례를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22년도하고 23년도를 비교해 봤는데 14개 중에서 7건은 22년도에 우수 사례로 선정된 게 그대로 이제 됐었던 이어졌고. 거고 올해 신규로 선정된 우수 사례 내역을 보면 뭐 민선 8기 집행부의 실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그리고 대학 및 지자체 연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우수 사례로 잡혀져 있는 게 사실 이장호 시장께서 여태까지 뭐 지금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관심 분야는 별로 없었던 그쵸. 부분이었거든요. 전혀 다른. 언급도 없고. 그런 거를 보면 그 기존 22년도부터 계속 좀 해왔던 부분인데요. 가장 또 볼 수 있었던 게 22년도에는 저출산 대책의 우수 사례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지역 특화된 주거복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정됐었는데 이번에 23년도에는 그 이장호 시장께서 가장 그렇게 뭐 늘 얘기하셨던 저출산 대책 이런 부분은 우수 사례에서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거. 주로 이제 대학이나 뭐 보훈정신 확산 우수 사례, 뭐. 보훈 정신. 네네네. 네. 그리고 대학 및 지자체 연계 협력 우수 사례,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뭐 이런 것들. 근데 이 중에서 하나는 좀 제가 인정하고 싶은 건 문화가 있는 날 정책 추진 우수 사례 뭐 이게 있었거든요. 이거는 뭐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이장호 시장께서 많이 신경 쓰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민수 의원 말씀으로는 민선 7기와 8기가 같이 겹쳐 있는 건데 이거를 민선 8기에 공으로 너무 지나치게 홍방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신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약간 정치인들이 이런 경향에서 서로 막 이렇게 막 뭐 지우기 그리고 자기 업적을 막 뭐 과하게 지하도란 생경 부풀리기. 내가 했다고 한 사람만 해도 10명이 넘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보다는 상대의 노력을 좀 서로 네. 인정해주는 가운데 시민들에게 좋은 정책이나 좋은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하면 훨씬 더 훈훈하고 이전에 잘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평가를 받고 우리도 그것을 이어서 이렇게 해오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그런 우수 사례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러면 오히려 우리 이장호 시장께서 더 빛나고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좀 더 그 신뢰를 좀 가지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말씀 맞는 게 최근에 이제 언론계에서도 계속 민선 8기 초반부터 시작해서 전임 지우기 이번에 트램 사건 계속 되면서 이
포용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이장호 시장이 포용적인 리더십의 모습을 한번 좀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자기 정치적인 행로라든지 이미지에 참 도움이 될 텐데 그 부분이 참 아쉽다라는 평가가 최근 들어서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제가 이장우 시장님을 이제 뵀을 때 개인 사석이나 이런 데 봤을 때는 정말 포용력이 되게 있으시고 제가 같은 당 아니지만 정말 되게 사적으로는 스킨십이 사적으로는 상당하신 분이죠. 매력적으로 느껴지시고 정말 기사 쓰세요. 김민수 그래서 의원, 들었거든요. 이장우 시장의 매력 느껴. 네. 정말 와 정말 매력 있다. 백퍼 정말 스킨십도 되게 좋으시고 진짜 좋은 점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공적인 부분들도 좀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시면 근데 좋겠다. 저는 이 행안부 발표 이번 기간평가 발표 그 자료를 보니까 대전시 말고도 좋은 평가를 받은 지자체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다수가 다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이걸 갖고 굳이 대전시가 마치 독보적으로 잘한 것처럼 홍보한 건 좀 너무 뭐라고 해야 되냐, 좀 좀스럽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은 점수가 낮은데 평가가 박한데 대전만 좀 잘 받으면 자랑할 만하죠. 근데 다 거의 다 잘 받았거든요. 요즘 보니까 D등급 이후로 그 많이 초조하신 것 같아요. 그게 막 요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네. D등급 사건하고 오버랩이 되면서 네. 정성평가인가요? 그거는 거의 모든 지자체가 다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요. 그렇죠? 그 세부에서도 분야별로 서로 중복되거나 뭐 빠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고루고루 평가를 잘 받았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궁금하시면은 그 행정안전부 그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관련 내용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올해가 아니라 이제 진짜 평가받을 수 있는 내년, 내후년 이 평가 등급을 계속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지 그게 되겠죠. 그때 가보면 알겠죠. 네. 뭐. 트램은 민주당이 뭔가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민주당에서 그 확인해 보니까 뭐 트램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내용이 너무 과대 포장됐다, 거짓말이라는 그런 비판들의 내용을 사실은 5월 3일 날 이제 했죠. 그래서 현수막을 통해서 확보에 방점을 찍어서 홍보한 것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좀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만큼 증액이 필요했고, 그래서 대전시가 그 증액한 거를 얻어냈다가 아니라 증액의 필요성을 알겠다, 그러니 한번 이야기해보자 정도까지만 나갔다는 거잖아요, 진도가. 그렇죠. 네, 근데 대전시의 홍보는 확보해서 내년에 이거 갖고 공사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고요. 처음부터 뭐 계속적으로 이 뭐 추진 결과 이렇게 진행해온 절차들을 보면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 본인들이 뭐 협의 완료했다고 했다가 뭐 해명 자료 냈다가 다시 똑같은 날 이장우 시장이 또 주간 업무 보고에서 총사업비 뭐 증액한 일은 막 허무한 일이다 이렇게 또 막 이야기도 하셨고. 근데 더 웃긴 건 저도 포함되어서 있었는데 사실 27일 날 대전 시위에서도 또 환영한다라는 입장문 의회에서 냈었죠. 발표했고 맞아요. 저도 참가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기자님들이 전화도 주시고 했는데 제가 그때 어떤 답변을 드렸냐면 어쨌든 트램이나 예산이 증액이 됐다면 정말 환영할 일이다. 근데 뭐 의원 하나가 뭐 기재부에 전화해서 이게 확보가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이런 거를 뭐 물어볼 수 없었고, 또 뭐 당연히 믿죠. 그렇게 발표를 했었으니까. 근데 정확하게 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제 나름대로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좀 더 뭐가 나올 때는 합류할 때는 확인 좀 해봐야겠다. 이름 그냥 올리면 안 된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사업비 부분인데 이 증가의 원인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면은 시간이 지나가면 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부동산 변동이 돼 있고 또 원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급전 방식을 유무가선 혼용해서 무가선으로 바뀌고, 또 세계 최장 무가선 뭐 건설로 하겠다라고 이장우 시장께서 말씀하셨고, 또 일부 구간도 지하화하겠다라고 하셨고, 연축동까지 노선을 또 연장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예산이 증가된 것이
그런 원인일 텐데 이거를 마치 이제 15년간 아무것도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잘못했다. 제대로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발목 잡냐, 뭐 네네네. 딴지거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증가 요인을 스스로 이장우 시장께서 만들어 놓고 증가된 금액으로 적정성 검토하기로 또 기재부와 협의했고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라고 홍보한 꼴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트램 보면은 대전의 가장 그 뭐랄까 아픈 손이라고 해야 할까? 저는 보면 이거는 뭐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둘 다 책임 있다고 보거든요. 네. 제대로 지금 몇 년째예요.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대전에 도시철도 3호선이 아니라 5호선까지도 왔어요. 한참 왔어야 됐는데 그거 전혀 안 됐죠. 그리고 지난 민선 6기 때인가요? 그러니까 민선 5기 때인가? 권선택 시장 예, 여몽철 시장 때 자기부상 열차로 그 도시철도 2호선 예타까지 통과가 됐었는데 이거를 뒤집고 이제 트램으로 가겠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뭐 예타 통과 안 되고 뭐 하고 또 문재인 정부 때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건 사업 하나씩 그 예타 면제해 줄게라고 하니까 뭐 다른 지역은 몇 조짜리 사업들 갖다 들이대는데 대전은 겨우 이거 1조도 안 되는 거 들이밀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저는 되게 답답했었고 또 트램이 막상 생긴다고 해도 우려되는 지점 많잖아요, 사실. 엄청 많죠. 두 분도 그렇죠. 운전을 하시니까 네, 아실 네네. 거 아니에요. 대전 도로가 가뜩이나 좁은데 대전이 뭐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뭐 관광 도시도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그 기대했던 도시 재생에 과연 얼마만큼 그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인데 이게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이제는 더 물릴 수 없다, 트램으로 간다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재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약간 과감한 그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또 그런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이게 누구의 뭐 이렇게 핑계를 서로 대는 것보다 민주당 출신 어떤 시장 시절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 잘 설명할 필요가 있고 제대로 좀 비판하려면 이장우 시장 당선 이후에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정확하게 짚고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 정치권이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좀 더 고민하고 그리고 좀 더 그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 지역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영호남하고도 비교가 많이 되고 의원님 뭐 지역의 새내기 정치인이시니까 한번 네. 잘 성장해 보세요. 이 트램이 항상 뭐 선거 앞두고서 항상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또 다시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민심을 얻어야 되는 것에서 좀 나타나지 않았나. 그래서 뭐 사업비 적정성 검사나 이런 것도 받지 않았는데 내년에 착공한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것도 너무 섣부른 느낌이고 우리 대전 시민들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우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 지역 주민들이 엄청 많이 물어보세요. 지역 다니면 트램 진짜 언제 내년에 되는 거 맞냐? 삽 뜨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뜨느냐 그 얘기는 아주 너무 오래됐잖아요. 사실 지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삽 언제 뜰지 모른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기대는 하지 마시라고. 차라리 트램 네. 말고 그냥 굉장히 많은 BRT하고 그다음에 지선들 있죠. 마을버스 이런 거 막 굉장히 뭐 2, 3분에 한 대씩 오고 촘촘하게. 예, 촘촘하게 그런 게 훨씬 더 시민들한테 부담도 덜 되고 훨씬 낫죠. 훨씬 낫지 않을까. 이게 걱정돼요. 생겨도 걱정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아무튼 대전 참 많이 걱정됩니다. 뭐 다선 의원들도 많고 또 뭐 중앙 정부의 뭐를 여기만 이런 사람들도 역대 여야를 막론하고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뭐 지역의 정치적 위상이 올라가네, 뭐 충청의 자랑이네 이런 얘기했지만 되는 건 별로 없었던 도시가 대전이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정치 지금 하시는 김민숙 의원님처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선배들처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그래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그 시정 홍보에 몰두한 나머지 그 사실과 다른 그런 정보들을 무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거 아니냐 대전시가 이런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관련해서 전임 정권 지우기에 한 가지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두 분? 오늘은? 오늘 참 할 일이 많다. 제가 해야 될 일이 많구나 이런 좀 기사 책임감을. 많이 쓰고 취재 많이 네. 하고. 저도 재활병원이나 사실 앞에 나와 있던 이 뭐 트램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출발은 좋았는데 중간에 과정부터 정말 퇴색되면서 갑자기 뭐 이게 안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거를 과감하게 어떻게 쳐낼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네, 그러기 위해서 언론도 많은 역할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정치권도 역할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